연기하시기에 어떤 장면이 이 극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이펙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뻔한 대답이겠지만 공연을 하면서 배우가 어떻게 한 장면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장면이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저희 동료들이 땀 흘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희가 콩쿠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주셨어요. 진짜 저는 안 그래? 박수 오늘 되게 컸잖아. 그래. 난 그게 제일 기억이 났어. 진심입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 배우분 전부 다에게 질문이 있는 게 아니네요. 오케이. 저 이제 페이지가 잘렸나?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중간에 뛰어넘는 거 빼먹으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넘어갔어요. 자, 민혁 역의 안재영 배우님. 배우 지망생이라는 설정에서 실제 자신과 민혁이와의 공통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민혁이라는 캐릭터와 본인과의 닮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민혁이는 배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여기 5명의 캐릭터가 다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예전에 준호는 지원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민혁이의 그 불빛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어쨌든 배우가 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민혁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자 얼마나 탔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가 처음에 연기했었을 때를, 처음에 연기라는 것을 배워볼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절실함이랑 지금 절실함이랑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테레비 보면서 따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허접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책도 안 읽고 그런 거 발성, 발음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그때의 열정이나 이런 거는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민혁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에 연기를 했을 때 막 아직 어떻게 보면 서툴 수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열정은 엄청나게 가지자 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진짜 사실 마지막에 그 재현과 칼부림하는 씬에서 정작 칼이 이렇게 목에 가면은 못 찌를 수 있겠지만 죽일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빛을 향해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민혁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그 절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그래서 저도 민혁이를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안재영이라는 사람이 배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절실함이 정말 칼을 들고 누굴 찌를 정도로의 절실함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가지고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혁이한테 배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런 절실함이, 물론 여기 있는 배우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절실함 느껴져요. 칼이 계속 부러지잖아요. 칼을 한 5개 정도 부러졌어요. 칼 찔릴 때 정말 무섭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 할 때 정말 특히나 재영 씨 할 때 긴장을 딱 긴장이 때문에. 하지만 철저히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계산 안 돼 있었어. 깜짝 놀랐어. 나가서 싸우시고요.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승우 역의 이지호 배우님, 승우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3명의 배우분들이 각각 연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이지호 배우님이 연기하는 승우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근데 딱히 연기의 포인트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겉보기부터 가잖아요. 22명은, 다른 22명은 일단 작고, 작은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작고, 뭐 그래서 저는 185라고 얘기하고, 그는 184라고 얘기하고, 뭐 외형적인 게 많이 다르긴 다른데,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23번 다 보셨어요, 혹시? 3명, 20다? 대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3명이 보면, 그러니까 2명은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2명은 처음 왔을 때, 저보다 좀 더 어리숙하죠.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참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그러니까 연기자의 다른 포인트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호스트바라는 곳은 낯설어요, 분명히. 근데 그건 속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지 일단 돈을 벌러 왔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춤도 열심히 추는 거예요. 너무 주기 싫지만. 그리고 혹은 초이스 하시잖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초이스 해달라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이스를 하면 그날 티시도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순간 절박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반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뒷부분은 좀 비슷할걸요. 근데 초반부에 여기 왔을 때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호스트 일을 배우는 거. 끝. 맞아요. 네. 본인 성격대로 초반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배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성이 발달해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차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삼색 배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출연 배우분들에게 궁금하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있으신가요? 저기 2층에 계세요. 2층에 배우분들이 계시네요. 어떡하지?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굉장히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창작 초연이라 배우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을까요? 하는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60, 70% 이상 배우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어요. 제가 이제 배우분 칭찬을 하자면 굉장히 대학교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많나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시고, 혹시 내 의견이 반영됐다는 부분들 본인들이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부분 만들어가서 이게 배우의 의견인지 내 의견인지 기본에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첫 공연하기 전날 이 상처를 연출님한테 컨펌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연출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 리허설 전에 조금 얘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재현은 그냥 얘는 그냥 개새끼다,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쁜 놈 맞죠? 네. 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악인의 악의 화신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좀 좋은 쪽이야 또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이 캐릭터에 좀 부합되지 않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해서 마지막 리허설 때 상처를 내고 연출님한테 컨펌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그때 마지막에 채택이 된 생각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규영 배우님과 김종국 배우님과 달리 상처를 이제 그리고 나오시죠. 이제 이 연습 과정 중에 되게 열정적인 배우님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배역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재현의 어떤 그런 말들이 일단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주려고 했었는데 동환 배우님 하실 때 약간 교훈적으로 들리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빠 보이지 않고 마치 교훈하듯이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좀 더 자신 있게 또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리뷰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표현하기에 다른 부분들은 아마 본인 각자의 이제 의견들을 제가 전화가 종종 와요. 지금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거의 이제 컨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무튼 전반적으로 배우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볼게요. 또 2층인가요? 크게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위에도 소개받아요. 그런가요? 그럼 가까이 있는 분 먼저 받겠습니다. 네, 2층에 앉아분. 예, 승우가 그 초반에 그 개시비에 들어설 때 그 설정이 인서울 법대생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재밌는 생각으로 혹시나 의대생이었으면 이제 후반부에 그 지원이가 좀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어떻게 죄송해요. 의대생이었으면 지원이가 후반부에 이제 다쳤을 때 치료를 해줄 수 있었다. 됩니다. 만약에 연습 과정 중에 함께 하셨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생겼네요. 네. 링기를 들고 네. 그게 처음에는 뭐 서울 인서울 덕대생이라는 설정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원래 웨이터를 하다가 이제 들어온 설정이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일단 친구들이 느끼기에 웨이터라는 직업에서 호스트로 넘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법대를 중퇴하고 나오는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도덕적으로 잡혀있고 더 궁금한 편으로 설정을 해왔었는데 의대로 할 거 그랬네. 근데 의대는 좀 세련돼 보이긴 한다. 법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비슷해 보이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원님을 레슨을 가지고 하는 버전도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신가요? 얘기할게요. 네. 마담이 예매 페이지에서 보면은 지원이랑 동거관계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면 계속 결혼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혼이랑 동거랑 일부러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 결혼한 부부인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죠. 예매 페이지에서는 네. 그게 그 동거로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나오기만 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정말로. 제도적인 결혼, 동거 이렇게 딱 구하기에는 어쨌든 결혼을 하고 이 세계에서 결혼, 부부 이런 어떤 약속 이런 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생각은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때, 동아 씨? 저는 혼인신고 책임감 있는 남자다. 아니 소유욕이면은 당연히 혼인신고 가겠지.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준호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지원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의도로 쓰긴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오늘도 객석에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공연이 한 달가량 더 남아있어요. 9월 14일까지. 저희가 좀 뭐랄까 프리뷰 때 많은 액터도 듣고 여러모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제가 더 좋은, 조금이라도 숨겨진 1인치라도 더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배우들도 찬혁님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백집의 영업 네, 영업 종료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